안녕하세요. 체대 입시의 신 민유쌤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아직은 체대 입시 학원에 갈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 체대 입시 학원에 가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런 학원에 보낼 겁니다. 수많은 체대 입시 학원 원장님을 만나보고 수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한 전문가로서 단순히 가까워서, 단순히 저렴해서, 아니면 친구를 따라서 가는 학원은 절대 보내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체대 입시 전문가라는 시선으로 제가 제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체대 입시 학원의 기준을 오늘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유쌤 TV. 아이가 체대 입시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입시는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입시를 위해서 체대 입시 학원을 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학원을 보낼 수도 없고, 엄마 나 친구랑 이 학원 다닐 거야 하는 그런 학원을 무작정 허락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체대 입시 학원을 보낸다고 한다면 다음의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명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체대 입시 학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아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고 있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합격자 명단입니다. 합격자 명단. 기본적으로 체대 입시 학원을 포함해서 학원이라면 가장 선호하는 홍보 수단이겠죠.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기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대학을 많이 보냈다를 홍보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 이 체대 입시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합격자 명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합격자 명단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최근에 들어서 이 합격자 명단이 과연 체대 입시 학원의 어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요, 제가 컨설팅한 학생들을 합격자 명단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울 수도권 내에 합격한 학생들의 70% 이상을 제가 합격자 명단에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유료 컨설팅 했었던 학생들을 합격자 명단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패스트체대 입시에서 주최한 페스티벌이라는 전국 연합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패스트체대 입시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참여한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학에 나중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패스트체대 입시 합격자 명단에 넣을까요? 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수능 후에 상담만 했어. 혹은 수능 이후에 일주일 정도만 운동해서 합격했어. 아니면 특정 대학에 대한 실기 테스트, 땡땡대 테스트에 참여했어. 그리고 페스티벌 같이 연합 테스트에 참여한 게 있어. 이런 학생들을 합격자 명단에 넣은 게 과연 맞을까?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A라는 학생이 다른 학원에 합격자 명단에 다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도대체 어떤 학원의 합격자 명단이냐,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일들도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격자 명단 자체가 학원을 선택하는데 우선적인 기준은 또 되기가 어렵다. 그럼 두 번째는요, 바로 시설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또 패스트체대 입시 대치센터가 이제 오픈이 됐어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민유쌤 라이브 클래스라는 그 강의에서 체대 입시 학원 선택의 기준이라고 좀 더 딥하게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표현한 내용을 가져와 보면 시설은 비 오는 날에 밖에서 훈련만 하지 않으면 그냥 된다. 그 정도 시설만 갖추면 크게 문제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시설 이렇게 저렇게 따져 봅니다. 여기 새 거예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것저것 따지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는 학생 치고
대학을 잘 가는 케이스 잘 못 봤습니다. 뭐 시설의 어떤 기준에서는 이제 메디스볼 던지기, 메디신볼 던지기, 이심미 왕복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심미 왕복. 자, 이 매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던을 실내에서도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높이를 또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20m 왕복 달리기 같은 정도는 기록을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직선 거리를 또 보유하고 있는가, 이 정도만 사실 체크하면 시설에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학원비,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도 사실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강남권이냐 비강남권이냐 뭐 지방권이냐 해서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책정된 게 아니라면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으면 해요. 그런데 가격이 높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싸! 10만원 받겠대, 뭐 15만원 받겠대, 고3인데 지방도 사실은 그 정도 가격을 받는 곳이 없거든요. 이런 말들이 있죠. 가격이 싼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뭔가 하자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싸면 대충대충 상담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싼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후려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적정 학원비 같은 경우는 고3의 경우에 주 2에서 3회 정도다 하면 한 45만원 내외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고2의 경우라면 주 2회 기준입니다. 30만원 선 내외면은 저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만원 정도 될 것 같다. 가격이 책정이 조금씩은 상이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비에 대한 얘기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과도하게 또 추가 금액을 좀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패딩비 같은 경우나 뭐 가방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패딩을 갑자기 20만원을 낸다고 하거나 가방을 10만원, 티셔츠 하나인데 뭐 3만원 이상 내라, 이런 거는 조금 과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뭐 겨울 그 시즌 때 이제 패딩을 지급하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 한 학원은 이제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같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원은 또 15만원 이상의 어떤 비용들을 받아서 그거조차도 이게 논란이 됐었던 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좀 합당한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거리입니다. 거리. 은근히 이 네 번째 기준, 이 거리에 대해서 학생들보다는 또 어머님들께서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됩니다. 가까운 게 장땡이에요. 뭐 목욕탕이나 마트나 백화점 가까우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건 뭐예요? 생활과 관련된 건데, 우리의 입시는 생활이 아니죠. 우리 아이의 미래와 방향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에 뭐 거리는 조금 우선적인 기준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있는데, 물론 거리가 너무 멀면 학업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와, 진짜 여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가까운 학원을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에 과연 나의 학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거리는 더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아니라 보완이 됐으니까 그 학원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 아들을 이제 체대 입시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소개한 이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니까 괜히 더 막 어렵게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개하기 전에요, 혹시라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영상마다 이 영상의 내용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구독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잠깐만 영상 이렇게 정지해 두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정말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상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정말 더 중요한 기준, 어떤 기준
기준으로 최대 입시학원을 보낼 것이냐. 근데 방금 제가 앞서서 누구를 최대 입시학원에 보낸다라고 했었죠? 제 아들을 최대 입시학원에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학원, 내 아들의 입시를 위한 학원,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학원. 학원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아이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된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아이가 좋은 학원의 원장님을 만나 양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목표 대학을 정하고 좋은 관리와 실기 수업을 받아 명문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최대 입시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이 최대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원장님이라는 게 포인트가 나왔고요. 양질의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바로 최대 입시 학원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대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이 주체인 원장님이 이 양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학을 정하고 등록 이후에 정말 철저한 관리가 가능한 학원이 좋은 최대 입시 학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좋은 원장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많이 이제 상담을 다녀라야. 이거밖에 없어. 막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민유쌤 훨씬 더 실물이 멋지고요. 상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그런 걸 아는 거지. 그런데 이때 상담을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만 학원에 상담을 가거나 부모님만 상담을 가지 마시고요. 아이와 부모님이 꼭 같이 가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학원들을 상담을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아이와 부모님이 느끼는 그 공통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걸 막 하나하나 막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담을 갔다 와 보면 그때 나오면서 느끼는 그 직감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 진짜 민중쌤은 찐이다. 왜 최대 입시의 신인지 알 것 같아. 왜 이런 좋은 상담을 이제야 받았을까? 지금이라도 상담받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상담 이후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겠어? 야, 이 원장님 진짜 찐이다. 우리 아이를 이 원장님한테 맡긴다면 확실하게 관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힘을 써주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너무 좋은 원장님인 거지. 그런데 이거를 공통적으로 아이도 느꼈고 부모님이 느꼈다면 그 원장님이 찐인 거야. 정리를 하면 최대한 원장님을 많이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는 게 정답이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기준으로 이 원장님에 대한 얘기 한번 드렸고요. 정말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이 데이터 얘기하자면 정말 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좀 정리해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 최대 입시 학원은 사실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갖춘 학원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위한 정말 디테일한 전략, 아이만을 맞춘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디테일한 데이터가 없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인서울권 명문대를 합격하는데 우리 아이는 같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지방권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최대 입시 학원이 검색을 좀 해보면 모두 다 우리는 데이터가 확실하고 프리미엄 최대 입시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리미엄 이름에 걸맞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는 최대 입시 학원이 없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최대 입시 학원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건데 최대 입시 학원의 목적은 실기를 가르치는 곳이지 대학을 보내거나 이 컨설팅이 주 업무는 아닌 거지. 저는 컨설팅이 주 업무잖아요. 이게 대학을 분석하고 하는 게.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잘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학원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첫 번째, 뭐 표본. 그리고 두 번째, 뭐 합격 컷. 그리고 특정 대학의 뭐 평균 기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평균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평균 기록, 평균 수능 환산 점수, 평균 내신 점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자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상담 도중에 물어보세요. 아,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표본이나 합격 컷이나 평균 실기 기록 같은 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결과값입니까?
있다. 그러면 원장님이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이게 원장님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것 같아. 아, 원장님 뇌피셜이야.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대학의 결정 기준이 그냥 원장님 개인 판단에 대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아이의 대학이 정해지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그 학원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합당한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학원에 대한 결정 기준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처음에 학원들로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감언이설로 등록을 위해서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이 관리하고요, 정승재 선생님이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등록 전에는 아무리 멋진 원장님과 아무리 멋진 양질의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말짱 도루묵인 거야. 상담 직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알기 위해서 학원에 막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도 부담스러운 게,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학원에 막 찾아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에 대한 건 요즘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뭐 네이버 밴드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첫 상담 때 가급적 많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상담 가기도 좀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한다면요, 패스 최대 입시 대치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패스 최대 대치센터가 8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명문대 출신의 정말 멋진 원장님과 제가 제공하는 또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가디언 플랫폼과 함께하는 철저한 관리가 이 올인원으로 다 되는 곳이 바로 이 패스 최대 입시 대치센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막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치동은 또 지방이라 또 너무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국에 또 패스 최대 입시 학원으로 상담 가시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상담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패스 최대 입시 브랜드를 꼭 상담 리스트에 넣어서 다양한 학원들 상담 다녀보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정리 한번 드리면요, 되게 재밌는 기준을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대 입시 학원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볼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초반에 이야기한 뭐 시설이나 합격자 명단이나 거리나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관리에 대한 개념이었죠. 관리가 잘 이루어지겠는가, 이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데이터가 또 잘 돼 있는가, 그리고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작년 기준인지 재작년 기준인지, 심지어는 뭐 3년 전 자료인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장님의 뭐 외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장님과 우리 아이와 원장님과 부모님 간의 앞으로의 케미가, 길게는 최대 입시학원 다니면 2년, 짧게는 1년, 뭐 6개월 이렇게 다닐 거니까 그러한 원장님과의 어떤 느낌, 상호간의 그런 작용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저는 시설로 봤습니다. 아까 시설에서 뭘 봐야 된다 했죠? 메디스볼 던지기나 20m 왕복 달리기, 이런 실기 종목들을 잘 측정할 수 있겠는가, 이동 없이. 이 대치센터를 되게 강조하는 게 강남권에서 이동 없이 또 다닐 수 있는 또 학원이니까 한번 참고해 봐라 하고요. 또 합격자에 대해서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냥 합격자 데이터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여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합격자에 대한 기준이 정말 어떤 기준으로 또 잘 만들어졌는가, 이걸 또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거리 또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래도 거리가 가까우면 되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가격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걸로만 너무 결정하지 말자. 그리고 이 싼 학원들은 좀 한번 의심해보자. 이거 왜 싼지 한번 생각해보자 였고, 약간 좀 칸이 비어있죠, 그죠? 약간
약간 좀 칸이 비었는데 요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발 고려하지 말자. 뭐다? 친구 따라서는 다니지 말자. 아우 이 학원에 친구가 너무 많아요. 여기 학원 다닐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해서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사실은 뭐 X표도 하고 싶습니다. 친구보다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목표 대학을 위해서 어떤 학원들이 정말 이렇게 잘 해줄 것인가만 고민해 본다면 체대 입시 학원 선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체대 입시 학원이란 화려한 언변, 시설, 가까운 거리 따위가 아니라 좋은 원장님, 객관적인 양질의 데이터, 꼼꼼한 사후 관리가 있는 곳입니다. 제 아들이 언젠가 체대 입시 학원을 다녀야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런 학원에 보낼 겁니다. 부모의 눈으로 전문가의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분명 목표 대학에 훨씬 더 가까워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실물이 더 훨씬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